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다시 또 일주일이 지나고, 네. 이제 또 금요일이 되어서, 영상을 제가 이제 계속 고등학교 거만 올리니까 약간 이제 저학년 계신 분들이 중학교 것도 해달라고, 네. 자꾸 그러셔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예비 중1 아이들, 네. 먼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고민하다가 예비 중1을 보니까 네, 별로 뭐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제가 생각하는 네, 예비 중1 아이들. 일단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중학교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네, 아이들이 이제 시작인 거고 아무것도 네, 뭐 이렇게 결정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중학교 배치고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도 중요하지 않다.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배치고사 본다고 배치고사 문제집 따로 풀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시간에 복습하고 그냥 선행하고 네 그걸 하면서 그냥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배치고사는 평소 실력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뭐 가서 1등하고 이러면 괜히 주목만 받고 네, 여러분 부담스럽고 아이가 더 별로 그렇게 고등학교도 아닌데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선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네, 별로 그렇게 의미 두지 마세요. 네. 예비 중1에게 필요한 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가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책, 수학, 그 다음에 영어.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켜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나중에 기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은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참 네, 지금 선행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네, 혹시 모르고 얘가 또 빈구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빈구멍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 점점 더 그 구멍이 커져갖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뚫려 있을 때 얼른 메워주고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학은 5, 6학년 수학을 총 복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아이들 수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반드시 5학년 거나 6학년 거를 풀려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못 푸는 부분이 단원이 나오면 그 단원을 메우고 또 다른 단원 풀려보고 또 메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5, 6학년 거를 먼저 한 1, 2주 정도 저도 훑어주고 나서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때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교 것만 막 이렇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중학교 말고 일주일 정도에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가 또 구멍이 생각 외로 클 수 있으니까 최대 잡아서 2주 정도를 잡아서 5, 6학년 수학을 총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구를 어떤 거를 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뭐 기출비 같은데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5, 6학년 총 정리해서 나온 게 프린트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책 추천은 사실 함부로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짧게 하는 책을 골랐고, 이것만 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 복습을 최대한 짧게 하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찾다 보니까, 어디 키 출판사인가? 이런 데서 나온 12일 완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뭐 다 풀로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12일 완성 이라는 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출판 그 미리보기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수화 연산이랑 그 다음에 뭐 규칙 그 다음에 뭐 확률 뭐 이런 정도가 도형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수화 연산 부분은 반드시 약수 배수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2학년 매 학년 2학기마다 나오는 도형 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과 갈 친구들은 이 도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짜투리 경우의 수 조금 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6학년의 경우의 수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얇은 거, 그 다음에 약간은 그래도 좀 내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심화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심화는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거는 심화에 지금 매달릴 수가 없어요. 왜? 중학교 거를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중학교 거 하다 보면 초등 심화는 되니까 우리는 왜 이거를 하냐면 개념을 애들이 최대 공략수, 최소 공배수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6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다시 짚고 나서 이 수학 중등 거를 선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또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이 짧은 문제집을 사다가 빨리 완성해서 그러니까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짚고 넘어가고 요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틀렸다, 공배수에 대해서 틀렸다 그러면 아이가 핸드폰으로 공배수라고 치면요,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뭐 지식인 백과 뭐 그 지식인이 아니라 그 백과사전 있어요, 여러분. 그 수학 백과처럼 나와 있는 그 백과사전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읽어봐도 충분히 되고, 정말로 개념을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나 또는 중학교나 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강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얼른 찾아서 아이한테 듣게끔 해서 그게 메꾸는 작업이에요. 이거 문제집 풀고 채점하는 게 메꾸는 작업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일단 채점해서 틀려서 나간 부분 있잖아요. 나간 부분. 얘가 최소 공배수, 뭐,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 디테일하게 찾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그 문제 같은 거 조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 같은 거 조금 듣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메우면서 가시는 게 12일 완성이라는 이 책을 갖고 한번 한 2주 정도만 투자하셔서 최대한 짧게, 빨리빨리 이거부터 쫙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1 이제 이 5, 6학년 수학이 이제 복습이 다 끝나면 중1 수학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선행이 좀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오는 6학년 친구를 6학년 1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중1 거, 왜냐면 6학년 게 거의 다 했었던 상황이어서 1학기 때부터 했었는데 그럼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미 선행이 끝난 친구는 1-1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2-1, 3-1 이렇게 겨울방학 때 한번 쫙 중학교 3학년 거까지를 쫙 한번 훑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무리면 한 2학년 1학기 거라도 이렇게, 왜냐면 이미 이제 선행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1학년 거 끝난 친구들은 2학년 거를 막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 거 한번 다시 보고, 왜냐면 이제 바로 가서 학교 가서 몇 달 있다가 학교 들어가서 배울 거니까 내가 1학년 1학기 게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보시라는 거죠. 1학년 1학기 거 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바로 2학년 1학기 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거. 근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습하기가 좋은 그 강의가 바로 EBS 중학 사이트에 있는 개념 끝장내기라는 그 부분이라고. 그래서 수화 연산, 문자식, 함수, 기하, 확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개념 끝장내기가. 그러니까 이미 선행이 끝난 친구는 이 개념 끝장내기 강의들을 통해서 아마도 함수 정도까지만 복습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쫙쫙 빨리빨리 들을 수 있을 테니까 한 1.2, 3배속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1.2, 3배속 정도로 들어서 이해가 돼서 빨리빨리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3학년 1학기 거 부분에 해당하는 그 대수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완벽한 겨울방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끝난 친구의 예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이라는 3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들이 있으니까 2달인가요? 거의 뭐 2달 반 정도 되는 기나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놀고 있는 6학년 아이들 빨리 잡아오셔서 지금 놀면 안 돼요. 6학년 아이들 지금 이제 벌써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벌써 뭐 12월 10며칠이잖아요. 오늘이 13일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부터 시작만 해도 보름 정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먼저 우리 15일부터 중학교 거 공부하자라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15일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 선행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아이가 이제 아이 수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1학년 1학기 거를 저는 한 2회 정도 나가는 걸로 네 하고 2학년 1학기 거까지 1회를 목표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화연산, 문자식, 함수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문자식에도 1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함수도 1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그래서 방법은 아이랑 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1학년 1학기 거를 위주로 해서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것들이 일단 다 끝나고 나면 쭉쭉쭉 다시 보더라도 1학년 1학기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이 안에서 1학년 1학기 거 찾아서 듣고 이 안에서 1학년 1학기 거 찾아서 듣고 이 안에서 1학년 1학기 거 찾아서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3개를 먼저 나가는 거를 우선으로 네 먼저 하세요. 이 뒤에 기하나 학통은 2학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총 강의수가 15개, 1학년부터 3학년께 수화연산이 15개고 문자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33개, 함수 부분이 18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1학년 거 부분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 1학년 거 부분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내가 만약에 오늘 수화연산 제일 처음에 소인수분해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인수분해 1학년 1학기 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 소인수분해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해봤으니까. 라이트 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센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저는 선행책은 되게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공부한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센 말고 라이트 센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빨리 아이가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레벨의 차이가 나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 센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A, B, C 스텝이 있어요. 그러면 개념은 오늘 내가 수화연산에서 소인수분해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들은 거고요. 그 개념에서 A 스텝을 푸는 거죠.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단순 계산부터 나오니까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을 우리가 반복해서 인지를 하려면 A 스텝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A 스텝을 풀고 그 다음에 B 스텝까지 오늘 배운 부분에 B 스텝까지를 푸는 게 1단계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A, B 스텝 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틀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를 표시해 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두고 바로 다시 풀지는 말고 그걸 그냥 표시해 두고요. 내일이 왔어요. 그러면 내일은 먼저 어제 푼 것 중에 틀린 문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꼭 안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풀든 안 풀든지 간에 다음 날 어제 틀린 문제를 반드시 다시 풀으셔야 돼요. 한 번 더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강 개념 강의를 듣고 다시 또 A, B 스텝 풀고 다시 틀린 문제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틀린 문제 듣고 개념 강의 듣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서 이 A, B 스텝을 끝내는 거예요. C 스텝은요 아직 안 풀어요, 여러분. C 스텝은 아직 안 풀고 A, B 스텝만 가지고 빨리 한 권을 쫙 먼저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회 독이 이거 끝내는데 1회 독이 한 30일, 33일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A, B 스텝 아직 이제 처음 중학교 꼭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강의를 2개 정도를 만약에 내가 듣는다 또는 1개를 듣는다 그러면 반드시 2배 이상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이 예비 중등들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수학에 매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공부하고 말고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몰입해서 B 스텝까지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 그러면 하루에 2강씩 하는 거죠. 아이 수준에 맞춰서 2강씩 해서 더 빨리 끝내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1회독을 다 이거를 1회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1회독 여기까지 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끝났다 그러면 자, 그다음 2회독은요. B 스텝을 여러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 B 스텝 풀 때는 거기다가 안 푸느냐? 문제집에 저는 항상 A 스텝은 문제집에다가 그냥 막 풀으라고 해요. 또 안 풀을 거니까. 그런데 B 스텝부터는 연습장에다가 풀고 연습장에다가 채점하고 여러분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생부터 처음에 좀 힘들 거예요. 애들이 막 글씨도 정확히 안 돼 있고 막 이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훈련.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종이 이렇게 큰 노트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한 문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몇 번 문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라는 걸 꼭 반드시 적고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트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저희 6학년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더 남자아이들은 왜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다 책에다가 풀었어요. 책에다 다 풀었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 다시 지금 또 해주려고 하거든요. 다시 그냥 새 책을 사려고요. 그래서 새 책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B스텝은 노트에다가 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2회 독재 B스텝을 푸는데, 여기다 요 2회 독재 B스텝은요, 이제 여기 문제집에다가 바로 풀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문제집 깨끗하게 놓을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문제집에다 바로 풀고, 그 2회 독의 그러니까 1회 독 때는 연습장에다 꼼꼼히 내가 틀린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알면서 이렇게 푸는 거고, 그래서 그걸 완벽히 정리가 되면 2회 독재는 빨리 그냥 B스텝에다가 얼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얼른 풀고 그 다음에 C스텝. C스텝도 그냥 문제집에다가 그냥 쭉 풀어요. 그래서 B스텝과 C스텝을 2단계에서 2회독을 할 때,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뭘 좀 하시냐면, 문제집에다가 그냥 풀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문제집에다가 그냥 풀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틀린 거를 문제집에다 풀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빨라졌겠죠. 그쵸? 얘가 노트에다가 막 문제 정리하고 막 간단하게 정리라도 하면서 푸는 것보다 1단계보다는 B스텝, C스텝이 조금은 더 빨라졌을 거예요. 노트에다가 안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푼 것 중에 틀린 거 있죠. 그 틀린 거 관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틀린 거를 다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틀린 부분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거는 다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별표를 해놓고 그거는 다시 노트에 간단히 다시 한번 그 다음날 2회독 할 때도 여러분 틀린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날 틀린 거 풀고 넘어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패턴을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다음날 노트에 정리해서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회독을 한 20일 정도에 마치면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제가 한 60일 정도로 잡았을 때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여러분 교과서 있잖아요. 중등 교과서. 이거 만약에 없으면 제가 기출부에서 뽑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출부에서 뽑아서 교과서를 한번 쭉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들은 쉬우니까 교과서로 한번 쭉 해서 한 권 전체를 다 마스터하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한번 마스터를 하고 나면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뭐 다른 문제집을 하나 풀으셔야죠. 다른 문제집 학기 중에는 센이나 이런 거 있죠. 센 조금 더 개념을 완성을 그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 친구는 개념 원리라는 걸 보셔도 되고 네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스텝까지의 그런 심화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해놓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기 중에는 이렇게 해서 수학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강조하는 게 단어고 문법이고 독해 이 세 가지, 구문 독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단어는 당연히 매일매일 하루에 30개씩 뭐 60일을 보면 1800개 정도. 이러면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끝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단어 계속 그냥 복습해서 계속 누적해서 보는 수밖에 없고 제가 고등학교 거 그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날 거를 할 때 앞에 거를 다시 한번 꼭 보고 쭉쭉 보고 내가 틀린 문제 색칠해 놨던 것 그러니까 틀린 단어 그러니까 잘 기억 안 나는 단어들을 반드시 먼저 한 번씩 엄마든 뭐 자기 스스로든 체크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 것도 30개 진행하고 그 다음 것도 30개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남는 게 있지 않을까. 단어는 그냥 평생 계속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이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아니겠어요. 뭐 토익 보고 뭐 이런 시험 볼 때 계속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늘 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바퀴가 똑같은 걸 3번 보라는 그런 3바퀴의 의미보다는 처음에 아이들이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문법 처음 듣는 친구는 인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인강을 듣고 정리하고 인강 책에다가 이제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인강
인강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별도의 문법 문제서를 하나 사세요. 뭐 다양하게 많죠, 여러분. 중학교용 문법 문제집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검색하셔서 뭐 3,800제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학원들에서 많이 쓰는 그냥 약간 얇은 교재들을 여러 번 풀었어요. 레벨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는 문법서를 사서 문법을 풀면서 2바퀴를 돌고요.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한번 강의 듣고 문법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진행을 쭉 빨리빨리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 문제집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아이가 이제 문제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문제에 관련된 문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내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취약한 부분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1 아이들이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아직 공부 습관도 많이 안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능한 친구들. 그래서 문법을 찾아서 내가 노트화해서 한 개 뭐 조금하게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같은 요 문제집을 한 번 더 풀던가. 네, 그냥 단순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계속 풀어서 감을 익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요 부분에서 요때 들었던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인강을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영문법은 이렇게 해서 한 3바퀴 정도를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도 레벨별 그 문제집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레벨에 맞춰서 그냥 꾸준히 독해하는 수밖에 없고 이 독해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우리 옛날처럼 구문 독해처럼 막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읽혀지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쓱 봐도 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독해 그 책으로 들어가기가 내 아이는 좀 힘들다. 독해 이렇게 긴 문장 해석하는 게 내 아이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 독해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로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영어를 안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지금 뭐 시원스쿨 강의 들으면서 뭐 문장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다 그냥 요렇게 저는 그걸 이제 초등 때부터 아이들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밟고 오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중학교 가기 전에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랑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서점에 가시면 기초 독해, 구문 독해 책들이 있어요. 중학교용.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문 독해 책을 한 권을 그냥 사셔서 문장 해석하는 훈련을 먼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왜 제가 이제 쓸 때 저는 왜 바로 이렇게 독해로 넘어왔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 때까지 아이들하고 그냥 시원스쿨이나 그다음에 시원스쿨에 있는 그 스피킹 통한기나 이런 그런 책들을 통해서 문장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자신문을 통해서 또 문장 해석하는 끊고 뭐 해석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독해책을 이번에 아이한테 해줄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지금 쓴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문장 독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외우고 구문 독해 끝나면 이제 독해 문제집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야 이제 아이들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미리 초등학교 때 그런 뭐 어떤 영자신문이나 구문독해나 시원스쿨 강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충이라도 이렇게 문법을 느낀 아이들이 문법을 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비 중1 아니고 지금 초등 5, 6학년이신 분들은 아이한테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거 문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을 이렇게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어려운 문법 강의를 듣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뭔가 어려서부터 이제 뭔가 영어를 해왔을 경우에 이러면서 이렇게 끊는 거라도 해주고 문장 끊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이럴 때는 요런 게 뭐 여기 앞에가 과거니까 이 뒤에도 and로 연결된 병렬 구문이라서 과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아이가 어려워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저는 조금씩은 다 접하게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문법 얘기를 뭐 5, 6학년 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워낙에 내려와가지고요, 연령이. 그래서 저는 좀 5, 6학년 정도에는 조금씩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신문 같은 거 아이랑 같이 독해하고 낭독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문법 얘기를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달달 외우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비 중일에서 문법을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쌓이고 쌓여요. 근데 이거 갖고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래서 문법은 계속 하는 거예요. 문법, 독해, 단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는 이제 독해 레벨 문제집도 풀면 좋고 약간 스페셜하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자신문, 그래서 스스로 독해를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레벨을 이제 좀 쉬운 걸 주세요. 그러면 자신감, 그리고 처음 본 문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 문장이 있는 거 보고 애가 막 뒷걸음질 친다 그러면 조금씩 잘라서 하면 돼 라고 해서 조금씩 잘라서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한 편만 한번 대본을 반복해서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이번에 예비중한테. 그래서 익숙한 영화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제일 잘 본 영화, 많이 본 영화. 그 익숙한 영화를 하루 30분씩 집뜻을 시키는데 저는 대본을 보면서 시키려고요. 그냥 듣는 거는 이미 많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본을 마련해서 대본을 보면서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대본을 따라 읽으면서 눈으로 그 듣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한 편을 한번 10번 정도 볼 수 있을까? 10번이 너무 많으면 뭐 5번, 5번이 너무 많으면 3번이라도 아이와 2달 동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비 중학생들은 너무 많이 막 부담감 갖지 마시고 책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읽히시는데 책은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나 시나 수필 이것도 간간히 섞여서 읽혀주셔야 돼요. 이런 것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런 부분만 모아져 있는 책이 그런 책만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 책 안에 내가 만약에 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었어요. 오늘 요 책 안에서 소나기 한 편 읽었으면 또 다른 책 아이가 보고 싶은 책 보게 하시고 그 책도 끝나면 다시 이 책에 와서 뭐 다른 책을 또 한 편 읽고 뭐 자전거 도둑을 한 편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읽은 소설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은 늘 어느 학년이나 책, 수학, 영어 이렇게 중등은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을 너무 뭐 시험 1학년 도 어차피 없으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좀 욕심내서 요렇게 쭉 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선행하는 친구는 한 2번 정도와 2학년 1학기 것까지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문법, 독해, 그 다음에 집뜻 플러스 알파로 영화 대본 집뜻을 한 편을 완전 깨부시는 거죠. 한 편을 가지고 계속 듣는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훈련이 혹시 잘 안 된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해리포터를 가지고 벌써 대본을 몇 번 봤지만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 중등한테 중1한테 필요한 것, 모니카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쉬시고요. 그 외에 저번에 이제 예비 고2 아이들까지 했었잖아요. 그 수학 부분까지 했었는데 국어에 대한 거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